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이 5.16 데이 5.18 오늘이 5.17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하고 바보인 제가 특강할 말씀을 어제 그제 하셔서 제가 여기에 지금 몇 번째 특강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말을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 선교사님, 특히 대한민국 애국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훌륭하신 박종철 목사님, 또 이기범 목사님, 그리고 고바울 목사님, 특히 조금 전에 축도를 하신 홍베드로 목사님, 설교를 하신 박재천 목사님, 모두 다 호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다 너무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가장 부족한 제가 특강을 하게 되어서 송구한 말씀 전합니다. 너무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국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특강을 하고 있는 통일정책연구원 원장 법학박사 조평열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담긴 성경은 신앙은 나침판이자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특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을 기록해 주셨고 약속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기를 원하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특히 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바르고 정의로운 밝은 세상이 열린다라고 굳게 믿고 행동하면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선교해서 온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지혜롭게 연구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국민을 살리기 위하여 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서 놨으니까 믿고 행동하라 이루리라 라는 큰 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아멘. 변화시장은 내가 바뀌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국가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잘 살게 만들어 나아가 선진국이 되고
인류를 선도하자는 데 큰 목적이 있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면서 핵폭탄보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파발폭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밥그릇 전쟁이었습니다. 저에게 눈을 감고 1990년부터 1960년까지 60여 년을 살아온 세대들을 한번 봅시다. 이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못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서 900설을 즉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이리 쫓기고 이리 보탬 싸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은 민족 혼어 득의 정신을 일찍이 터득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나라를 지켜왔건만 도중에 일본한테 나라를 송두리째 뺏기고, 그게 1919년이었죠. 특히 6.25라는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굶주림을 몸소 체험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물로 채우고 돈 버는 일이라면 상버섯 노릇을 하면서까지라도 내 자식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난 5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온 수천 배, 더 나아가 세계의 10대국 내로 발전시켜온 주역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60여 년 이전 세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만 역사를 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평생 법학을 연구한 50년생가, 한 집에서 50년 살고 제주도 한번 못 갔다 오고 외국비행기 한번 못 탔습니다. 법학만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60년 이전 세대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잘 됐으면 보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이들이 나라를 발전시켜 오면서 품질했던 배를 점심학기는 무조건 대접해야 되고, 이분들은 큰 노고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평생 동안 이분들에게 애국 이로금으로 이런 애국자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씩을 무조건 지급해드려서 이분들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드려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자식이 할아버지를 모르고 조상을 몰라서는 그 가정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자랑스러운 62년 세대들이 살아온 고난의 삶의 역사를 교과서에 수록해서 후손들을 교육시키면 후손들이 이를 큰 교훈으로 삼고 큰 가르침으로 삼아야 국가교육이 가장 바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서 이 자랑스러운 애국자들을 특히 유공자까지라도 인정해주면 후손들이 이를 본받게 될 것이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고대에서도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5000년 동안 어느 왕, 몇 대 왕, 어떤 사고, 어떤 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뉘우침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대에서 봐도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 화랑도들이 목숨 바쳐 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후에 명예도 없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 덕에 잘 배운 자식들이 부모를 잘 모신 건 당연하지만 이들이 부모를 모시고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그 짊어진 무거운 양어깨의 짐을 국가에서 좀 같이 공유해 주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뭘 실천하냐? 국가는 지금 가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작고 전문가 중심의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혈세를 줄이고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매달 달까지 세금 내라 하면 그 없는 돈 맞춰서 세금 내는 걸로 딱 나는 오늘 다 할 일 했다 하지 마세요. 내가 헐벗고 못 먹고 힘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중앙중심 정부가 가분수가 됐어요. 중앙중심은 무지하게 큰데 밑에는 대학이 나와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현장 중심으로 만들어서 청장년 일자리와 정년후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어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제가 안전하게 발전하지 않고서는 국가 경제도 국가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못 먹기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자식 가르쳐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것 자랑스럽고 또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재 양성을 못했다 이겁니다. 북한 봅시다. 못 먹고 허들면서 조그마한 핵폭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너는 뒤로 빠져라. 미국하고 놀겠다. 미국하고 붙겠다. 미국하고 담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는 인재 양성을 못했습니까? 대한민국 지도를 봅시다. 38선 이북에 힘이 실렸다 이겁니다. 그 이야기는 38선 이북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남한은 청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최대의 유산이 저는 그 유명한 고시 합격자들 석사 박사를 가르치면서 뉘우친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가난이구나. 고통을 겪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그 어렵게 낸 세금 가지고 국회 봅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죠. 이거 99명 정도로 바꿔야 됩니다. 무부수 원칙 근무수당만을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 모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나아가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면 유능한 후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됩니다. 이런 전략한 절세는 청장년 일자리와 노년 정년 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활용하면 국가는 더 발전하고 국민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국회의원이 상원은 100명, 하원은 450명, 합계 550명입니다. 인구는 3억 2,336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세요. 60만 명에 하나 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300명, 비서가 9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60만 국민이 한 사람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86명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인구의 국회의원이 300명이나 된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보면 17만 명이 하나 뽑습니다. 17만 명이 국회의원 하나를 모계상인데 비서가 9명씩이나 딸리고 해우 출장, 뭔 출장 국민을 낸 그 어려운 세금을 물쓰듯이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이것저것 헛발질해서 탕진하는 국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과감히 바꿔야 할 것은 혁명을 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몸 놓치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지방지금 자치에 바로 지난번 여기에 왔다 갔다 한 이수견이라고 종로구청장 제 직속 제자입니다. 한 20여 개 대학원에서 제 강의 들으려고 5분 안에 3분 안에 다운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3번 4번 터치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강의 끝날 쯤 온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문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안하지만 지방자치제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예직이었고 무부서였는데 2006년 어떤 대통령이 자기 수하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부서를 유급제로 만들어서 국민의 세금을 반탕내고 있다 이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급제가 된 지방의회는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보다 할 일이 많고 돈이 많아서 지방자치는 결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없으면 청장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가 수없이 많이 생겨 국민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지리라고 봅니다. 아멘. 재능 맞춤은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만 국가가 발전합니다. 숨은 재능과 끼를 조기에 찾아내서 인재 양성을 시키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양성되고 교육비는 2분의 1로 줄고 사교육비가 치맛바람 전부 없어지면 다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실패하는 사람들 한평생 재판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 초등학교 6년 동안 생활기록부를 가져오라고 하면 성적은 기가 막히게 전부 수로 바꿔옵니다. 저는 성적 보지 않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에 관해서 한두 줄 기록해 놓은 행동 발달사항 6개만 모자이크 해놓고 지혜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 전과자가 된다, 뭐가 된다 다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학문을 연구하고 수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 보면 80% 정도는 거의 맞춥니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낸 세금 바르게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소환해야만은 바른 정책이 바른 국가가 됩니다. 감사원장 하나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 그 감사원이 국무정반을 감사해서 국민한테 보고하고 바로 잡으면 국가는 가장 크게 발전합니다. 무슨 대통령 중인제 무슨 총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쭉 조사해보고 연구해 보니까 특히 우리 민족은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쫓겨나고 보따리 싸는 건 세계에서 왕이 뛰다. 그 잔재가 지금도 전철 타고 나면 한 번 보지도 않은 평생 꺼내지도 않은 보따리, 짐보따리를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정책,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하고 현실에 맞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학문도 있고 인간을 위해서 종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바로 서고 법 집행이 공정해야 됩니다. 청문위 대상자가 용서받은 죄와 동일한 죄를 범한 일반 국민도 동일하게 용서해야만 국가에 더 애국하고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평생 평화통일 정치에 관해서 연구했습니다. 평화통일로 한민족의 혈통과 강토를 잇고 단일 국가가 되어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핵 없는 평화통일이 되어야 선진국이 되고 한민족이 우리도 세계를 한번 지배해 봅시다. 아멘. 전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팔방놀이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어릴 때 뿌리 깊이 아주 그걸 조사해 보니까는 수천으로 올라갑니다.
전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국토를 여러 서로 나눠서 정치에 이용하고 지역 갈등 조장하면 국민이 분열되고 혈세가 낭비되고 지역 갈등 불식이 되지 않아서 작고 힘있고 능력 있고 강한 국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을 하나로 통합해야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개헌은 이것은 국민이 발언할 수 없는 현재의 헌법을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발언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대사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인재 양성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야 세계를 우리도 지배하고 제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인구학자에 의하면 70년이나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정치가 신앙이 종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만한 인구 감소 현상을 막아내려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인구 감소 현상을 무조건 막아내야 국가가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5자녀 이상을 낳은 가정은 국가에서 전부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애국자로 우대하는 등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사후에 국군묘지에 앉지 않은 정책을 펴서라도 급감하는 인구 현상을 막아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살면서 명예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화장해서 강산에 뿌려야 됩니다. 진짜 애국자는 이 나라를 발전시킨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의 국적, 하나의 국세나 붙여 원정 출산과 이중 국적 포기하게 만들고 위반자는 영구히 추방해 버리면 애국심이 크게 향상되고 국가에 대해 충성하면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멋있습니다. 내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여야 애국심이 크게 발전하고 전쟁이 나면 도망가지 않고 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멘.